강원도래요. 안녕하세요. BS 청춘라디오 강원도래요의 윤지태입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이네요. 아직 마음은 늦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인데 벌써 여름의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합니다. 6월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결단코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6.25입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은 6월이면 학창시절에 상기하자 6.25라는 문구의 리본을 가슴에 달고 방공 관련된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던 그런 추억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희 씨가 부르는 전우가 남긴 한마디. 네, 원주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BS 청춘 라디오. 오늘은 그 참담했던 전쟁을 어렴풋이 또는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을 모시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BS 청춘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 배영희입니다. 네, 또 우리 안녕하세요. 추억 속으로를 여러분과 오랫동안 방송했던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예, 아유 두 분 아나운서 오늘 아주 멋지게 차리고 나오셨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조금 부끄러운데요. 80대가 홀로덩 좀 넘었어요. 약간의. 아니 연세 드신 게 왜 부끄러워요? 부끄럽네요.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는 뭐 옛 추억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네. 옛 추억을 또 이야기하라고 오늘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반갑고 한쪽으로는 좀 서글프고 그래요. 아유 서글퍼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연세 드시는 건 해가 지나가면 드시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연세 드시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남들이 못 먹는 연세를 드시는 건데.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은 이렇게 연세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겪으셨죠? 네, 네. 그럼요. 6.25 때 우리 배영희 아나운서는 그때 몇 살이라 그래야 되겠다. 몇 살 때였었어요? 네, 초등학교니까 한 13살쯤 된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국민학교. 네, 아, 국민학교죠. 13살. 네. 몇 학년 그때면? 그때 5학년이 아, 이렇게 5학년. 5학년이면 뭐 거의 전쟁 뚜렷하게 기억하실 수 있겠네요. 기억나지요. 뭐. 우리 김영숙 아나운서님도 예, 저는 저 12살 12살.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네. 그 벼랑간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 옛날에 반장 보시던 분이 증명사진을 쭉 앉혀놓고 찍더라고요. 그리고 증명사진을 가위로 뚝뚝뚝 잘라서 집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증명이 생긴 거예요. 아. 서울은 시민증, 아. 강원도는 도민증.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 다음에 유교사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건가 봐요 아마. 아, 근데 그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전쟁이 발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예, 전쟁이 난 몰랐는데. 것 같은데. 네, 몰랐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동네 분들이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다 밤중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 아침에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그렇지. 뭐 소식 신문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집 저 집이 어른들은 벌써 소문이 나서 인민군 내려온다 소문이 나서 거기 겁이 나서 못 가고 애들을 보내는데 빈집이죠. 문 열면 빈집 문 열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 그때 그럼요.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배영희 아나운서님은 그때 그 이게 심정이 어땠어요? 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아유, 네, 겁이 덜컥 나고 전쟁이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인민군 그 부대예요. 네. 하도 군복을 입고 또 말마차를 그렇게 끌고 오대요. 그때는 거기다 양측도 싣고 뭐를 싣고 네, 이러면서 맞아요. 우리가 약간 시골인데 그 흰장로로 하고 오면서 대장인지 뭐 구기를 들고 막 펄럭이면서 난리를 치더니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문을 바실 정도로 후려치면서 문을 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한 5명이 들어오더니 밥을 해래요, 밥을. 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이제 어머니가 쌀을 막씩 안 해주면 총뿌리를 막 들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에 눌려서 밥을 했는데 가마솥에다 큰 솥에다 많이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한 30-40명 먹을 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밥이 미처 막 끓어서 퍼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단계인데 빨리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군인들이 쭉 어서 들어오더니 항구라고 요만한 밥그릇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군인들. 네. 거기다 그 익지도 않은 걸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퍼주면서 다 끝까지 푸니까 또 어디로 휙 달아나는데 보니까 군인들이 아주 뭐 말도 못할 만큼 그냥 그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었어요, 인민군들이. 인민군이었어요. 아, 인민군들. 그러면 그때 이미 인민군들이 내려온 거예요.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 어디 사셨었죠? 그때는 그냥 시골이죠, 좀. 어디? 읍내하고도 경기도 안성군. 아, 안성. 네, 좀 떨어진 보계면이라는 데 살았는데요. 그 피난도 못 가시고 그 인민군들 못 가고 이제 맞이했는데. 그냥 억압에 질려서 그냥 대문도 못 열어놓으면 또 와서 막 바시문 열어주고 이러면서 밥 해준 기억, 잊기도 않은 거를 퍼가지고 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진짜 그렇죠.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죠. 예, 네. 우리 김영숙 아나운서님은 그때 전쟁 때 어디 사셨어요? 아, 우리는 원주시 역전기에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벼랑간 이게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동네가 그냥 시끌벅적하던 동네가 암흑강산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이면 아까 배원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인민군들이 내려오면서 마차에다 솥을 걸고 밥을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마차에서. 근데 그 후로 한 2-3일 지났는데 동네 처녀들은 댕기꼬리 딴 처녀들은 여성 동맹이라고 해서 완장을 예, 채워서 예. 빈집 다니면서 이제 지금 양동이죠. 바켓스 들고 고추장 간장 다 퍼가고 또 이제 엄마들은 저 군인들 밥을 하라 그러는데 주먹밥이에요. 예. 주먹밥 하라 그러고서 불러드리는데 안 가면 진짜 안 나오고 핑계 대면 총살을 시킨다고 총뿌리 들여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돌도 안지 한 6개월 된 여동생이 있었는데 먹고 12시가 돼서 젖달라고 우리 엄마 하는데 밥하는데 갔더니 주먹밥을 하러서 얼른 저를 하나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 집에 남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니까 반은 먹고 반은 싸가져 올라 그러니까 이웃 아줌마가 다 먹으라고 얼른 하나 내가 줄게. 그래서 그거 싸가지고 먹고 싸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냐? 그렇죠. 해가 어두고 넘어가면 폭격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러니 이게 낮에 폭격을 하고 밤에 폭격을 하는데 낮에는 B29라고 있어요, 비행기가. 그 B29가 이렇게 공중을 하면 사진을 찍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는 이제 폭격을 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렇죠.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두렁 같은 데 하면은 집채만큼 웅덩이가 파여요. 근데 그 폭격을 한 번 할 때 지금은 미닫이 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많았잖아. 예, 여닫이. 폭격 한 번 하면은 문이 제대로 열렸다가 제대로 닫히는 거예요. 그 피난은 어디로 가셨었겠네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피난을 못 가고 저 지금 봉이산 그 산골의 밀밭으로 이제 밤중에 전부 간 거예요. 밤중에 폭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3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일 있는 데를 갔잖아요. 진짜 이제 소마차에다 이제 싣고 갔는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보니 먹을 것도 없지요. 그냥 남 다캔 밭에 감자 다캔 밭에서 이삭 주워가지고 보리쌀하고 그거 섞어서 밥을 해서 이제 죽겸 밥겸 써 먹었는데 돌도 안 지는 여동생이 그걸 먹고 탈이 나니 설사병이 나니 그때가 막 약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그나마 남의 집 사랑방 하나 얻어서 살으니 그냥 멍석을 깔고 이제 자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러니 배탈이 났을 뿐이에요. 그 약도 근데 없지요. 그때 뭐. 그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가시나요? 남자분들은 저기 낮이고 밤이고 숨었어요. 왜냐 보국대 나오라 그래가지고. 왜 보국대를 뭐해 나오냐면 비행기가 이제 폭탄에서 그 망가진 데를 복구를 해야 돼요. 철다리를 끊어야 되는데 원주에는 철다리 끊어야지 이제 인민군이 내려오는 통로를 끊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 철다리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유, 그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먹는 거 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두 분처럼 전쟁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오늘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쟁 이야기를 뭐 결코 이건 어디서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이 그럼요. 뭐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예. 일어나서도 안 되고 다시 있어서도 이런 안 일은 돼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난살이를 그때 전쟁이 그래도 꽤 오래 했잖아요. 한 3년? 예. 3년 그때 53년도에 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계속 그런 피난을 갔다가 그럼요. 또 집에도 돌아보시고 뭐 이러셨겠네. 그럼요. 아유, 그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그때 고생을 다 에피소드 하나 하셨구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슬프면서도 네. 우리 시골에는 이제 집집마다 농촌에는 씨암탉이 한 마리씩 있었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저 아기 이제 다 달기 알을 낳으면 장날 10개씩 묶어서 갖다 팔아서 뭘 사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군인간 아들도 안 주고 영감도 안 주고 할아버지도 안 주고 다 애끼다가 인민군이 와서 총뿌리를 들여대고 이제 남자들 다 이제 붙잡아간 거예요. 총 붙잡아. 그러니 내 아들 살려두고 남편 살리려고 그 씨암탉을 잡아주고 결혼 삶아줬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수복돼 갖고 한국군이 들어오고 인민군 도망갔잖아요. 쫓겨갔는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런 배라 먹을 새끼들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데 씨암탉을 괜히 잡아줬네. 내가 그 결혼을 괜히 삶아줬네. 그게 아주 말이 됐어요. 아주 유행어가 됐어요. 아주. 아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 두 분 중에는 혹시 그 전쟁통에 이렇게 그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거나 그래서 못 만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도? 네, 그런 거. 사촌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지금 말하자면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개를 미아리고 끌려갔다가 밤중에 담장을 타넘어서 넘어와 도로 와갖고 다시 이제 한국군으로 가서 이제 한국군에 복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돼요. 그게 국군묘지에 이제 네, 지금 안상하셨는데 아유 많아요 우리 친구분들은. 아유, 그때 그래도 두 분은 다행히 그런 이상 가족이 안 되셔서 다행이신데 그때 또 그럼요. 헤어진 가족도 굉장히 전쟁통 헤어진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노래는
서른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잃어버린 30년 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점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예. 아, 이 노래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네. 정말 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가사이고 또 아주 곡도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곡이잖아요. 네. 그때 전쟁 때문에 이산 가족들도 많았었고 그 전쟁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향에 집에 돌아와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배영희 네. 아나운서님은 그러면 안성에서 네. 피난을 어디로 갔다가 거기서 아주 산골에 사람도 집이 하나 둘 있는데 네. 아주 깊은 데로 갔었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왕래도 없고 우리 식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고 집이 또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는 나를 따라서 집이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산길로 숨어서 오니까요. 네. 그 이북에서 잠시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미원사무소를 예. 동네를 점령해서 네, 점령을 해가지고 어. 주네들이 아주 다 점령을 하고 아주 그냥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몰래 밤중에 그냥 숨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총살 맞아 죽으니 기침도 하지 말고 신발도 벗어서 맨발로 그 신발 신으면 저벅저벅 소리가 나니까 맨발로 해서 그걸 신발을 벗어 들고 엄마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거를 얻고 저는 엄마를 뒤로 쫓아서 살살 넘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숨을 후유하고 쉬고는 신발을 신고 이러고 집을 찾아오니까요. 서울에서 피난 왔다고 다 우리 집을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냐고 우리를 몰아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깨를 내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서울서 오다 여기까지 피난 왔노라고. 그러니까 큰 방 안방은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골방 같은데 하나를 그리 가려는 거예요. 지네들 차지한다고. 아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거기서 그냥 골방에서 엄마랑 하고 그냥 생활을 했는데 고통스러웠지요 뭐. 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꽤 오래 계셨겠네요. 그럼 피난을 갔다가 피난처를 또 옮기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내 집으로 피난 와서 또 피난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 쌀 이런 거 이런 걸 다 미리 묻어놓고 숨겨놓고 갔더니 그거를 다 파서 자기네가 아주 후들어지게 다 해먹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뭐 진짜 쑥뿌리라도 캐서는 뭐 개떡이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그게 별미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건강식으로들 찾죠. 네, 그거를 쑥을 캐다가 삶아서는 밀가루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뭉쳐서 때를 이으면서 아주 내 집인데도 다 뺏기고
아주 새빵살이 피난살이를 아주 호되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수복하기 전인가요? 수복 뒤인가요? 그때가? 아직 수복이 수복 전이죠. 전이지. 네. 수복 그럼요. 전이면은 네. 수복할 때 그 사람들은 다 또 서울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둘 네. 다 이제 뿔뿔이 헤어지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독차지해서 보니까 수복이 된 거예요. 예. 아유 참. 그 대부분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 또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 이후에도 거의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뭐 전쟁 끝난 뒤면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아이, 그때는 그럼요.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가 좋았는지 지금같이 뭐 쌀떡 이런 게 없어서 전부 땅을 파고 묻어놓고 갔어요. 저 가져가지 못해서 묻어놓고 갔다 왔으니까 그나마도 먹고 그랬는데 피난이라야 저기 뭐야 한 20리 30리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갔다가 우리도 저 대한리로 갔다가 또 의관이 비행장으로 갔다 이랬어요. 아, 두 번씩. 여기만 예. 해도 좀 그런 좀 경험이 멀리는 없어서. 안 가는구나. 예. 저기 뭐 아이고. 서울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예. 없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멀리 갈 수밖에 아니 왜냐면 없었겠지. 인민군 아유. 보지도 못하고 소문만 듣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진짜 인민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거지에 뭐 겁이 나서 문턱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그 뒤로 뭐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 완전히 정막강산이에요. 그 전쟁 끝나고 이제 또 계속 이 학창 시절도 좀 보내시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예. 그때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저는 뭐 전쟁이 한창 끝난 뒤에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6월달이면 행사들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상기하자, 6.25 근데 이렇게 우리 또 해가지고. 하나 제가 또 경험담 하나 할게. 이 대한리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네. 이제 선생님이 뭐 다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저기 학생들 오랜데요. 그래서 산골을 갔더니 소나무 밭에다가 인민군들이, 왜냐면 학생들이 자꾸 이제 우리 민간들이 피난을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이제 학생들 제 볼모예요.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얼굴 아는 선생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때 인민군 학교인지도 모르고 뭐 우리 아군 학교인지도 모르고 선생님 얼굴만 보고 간 거예요. 갔더니 전부 가르치는 게 인민군 노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민군 학교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어요. 어려니까 뭐 선생님 얼굴만 보고 가는 거지 이게 인민군 학교인지 이게 우리 국군 학교 대한민국 뭐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참 그 말도 전쟁 못하죠, 때문에 뭐. 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아유, 많아요. 그 그럼.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쟁을 치렀던 우리 그 선조들이죠. 예,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나라를 지켜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유지가 될 예, 수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장이라잖아요. 면장 있잖아요. 면장님 최고 그 동장. 예. 그런 양반들을 전부 인민군 위원장을 시켜갖고 민간은 설선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왜냐면 안 나오 죽어도 안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수호 들어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인민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그게 사실 그 중에서 또 빨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 그때는 고통 그랬어요.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우리는 총사시키는 것도 어렸을 때 총사시키는 것도 눈에 봤는데요. 뭐. 그래서 피난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막상 또 이제 이렇게 휴전이 되고 나니까 예.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 그럼요. 동네에서는 아유 저 맞아요. 그런 말로 아유 저놈이 예전에 인민군들 들어왔을 때 앞잡이했다 앞잡이다. 그러면서 예, 그랬어요. 낙인 찍고 아유 참 좀 이 전쟁은 그래서 비참한 같은 거예요. 나라끼리 그죠? 충분히 예, 들어대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지금 그렇지만 사상이 철두철미한 사람은 사람 압박을 주는데 마지 못해서 그 불려나간 사람은요 뒤로 다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인민군이 오니까는 전부들 피해라 숨으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간인은 다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 사람은 아니다. 이 원장을 했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도 그 사람들 매 한 대 안 맞았어요. 그때 특무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하면 다 죽어 나온 거예요. 우리 김영숙 아나운서님이 진짜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시구나. 네, 전쟁 때. 많아요. 아주. 예, 그래서 그걸 뭐 밤새 밤을 샌들 아유, 뭐 저는 끝일 수 3년을 있겠어요. 못 따요. 맞아요. 그때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좀 이렇게 즐거웠던 추억도 다 기억들 잘 하시지만은 정말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을 많이들 이렇게 떠올리기 네. 때문에 그 전쟁 때 이야기는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럼요. 배영희 아나운서님은 그러면 그때 가족들이 다 전쟁 중에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계셨었네 그러면. 네, 우리는 피난 갔다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족이 헤어지고, 이산가족 가슴 아픈 거는 없었어요. 우리 이산가족 그 전쟁통에 이제 헤어진 가족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좀 제일 많을 수가 예, 있어요, 그죠? 많았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그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남 이북 이랬었으니까 남한 땅에 살면서도 예.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북으로 이렇게 헤어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모 방송사에서 그때가 8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3년이에요. 이제 이산가족 찾기 방송할 때 그때 그 서로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서로 찾고 얼싸안고 울고 온 국민을 울렸던 그런 아유, 방송이 네, 있었잖아요. 네, 가슴이 오늘 아프지. 예. 흥남부두가 있어요 노래가. 맞아. 그래서 그러면- 노래 흥남부두 예. 나오지 뭐 또 한마는 미아리 꼬개 예.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그런 그 애달픈 그런 사연을 담은 근데 노래들이죠. 우리 주위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보다 저기 나이가 많은 오빠들이 있던 사람들은요 전부 유영군의 저 이부를 끌려가서 영영 못 왔어요. 그럴 지금까지도 테죠. 못 예, 오고 그럴 테죠. 이산가족도 안 돼요. 그럴 테죠. 가다가 전쟁에 다 죽은 것 같아요. 죽기도 하고 예. 또 그때는 또 국군들도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고 예, 예. 이제 못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텔레비 보면 뭐 이산가족 자꾸 울고불고 난리치더만 우리 동네에서 간 사람들은 다 하나도 못 찾고 없더라고요. 아유 어쨌건 그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될 그런 산물이고 아유, 그거 아니에요. 특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국군들이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에게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될 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굳건히 그럼요. 젊은 청춘을 거기다 바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뭐 완벽한 평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재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데 네. 그걸 맡고 있는 그런 군인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아유, 됐어요. 그렇게 근데 되네요. 좀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나눴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도 시간이 우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쟁의 그 참상 그리고 평화의 그런 중요성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겪었던 분들이 지금은 예. 점점 한 분 두 분 이제 사라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귀한 두 분 모셔서 산증인이죠. 뭐.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건 인류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그런 6.25와 같은 그런 동족끼리 전쟁만큼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평화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그런 대한민국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일찍 찾아온 무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배영희 아나운서부터 네, 인사하시죠. 여태까지 우리 청취자들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6.25 전쟁 때가 생생하셨나요? 예. 네,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였습니다. 예, 우리 네, 감사합니다. 6.25 사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평안스러운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주 MBC와 함께하는 BS 청춘 라디오 윤지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